IBM 엑스포스 R&D라고 하는데 이게 IBM의 글로벌한 이런 보안 관련된 연구를 하는 연구소인가요? 이게 네, 맞습니다. 네. IBM 엑스포스 R&D는 전 세계적으로 9군데 연구소가 있고요. 또 10군데 보안 운영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그 140억 건의 그 페이지를 늘 그 모니터링하고 있고, 또 130억 건의 그 데이터를 늘 받아서 분석을 하고 관련된 그 트렌드 분석, 또 기술 네.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 그런 연구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지금 이 장표가 이 연구소에서 뭔가 연구한 어떤 그 통계치 자료 같은데 이 장표가 의미하는 건 어떤 겁니까 지금? 예. 그 엑스포스에서는 1년에 2번씩 6개월에 그러니까 한 번씩 모아진 그 트렌드를 퍼블릭하게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발표된 그런 자료로서 1년에 2번씩입니다만 요거는 이제 1년을 전체를 이제 합계를 해서 아래 보시면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나와 있고, 색깔별로 그 공격의 유형을 좀 분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원의 사이즈는 실제 그 공격에 대한 그 피해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그 원 안에 뭐 온라인 게이밍, 인터넷 서비스,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근데 이런 것들 실제로는 그 어떤 회사가 해당되는 거죠? 네, 실제 이제 회사인데 네. 이 자리에서는 이 회사가 속해 있는 인더스트리별로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그다음에 게임, 그다음에 뱅킹, IT, 심지어는 이제 IT, 시큐리티 보안하는 회사까지 침해 사고가 있었고요. 연말에 갈수록 이제 온라인 게임 관련된 그 회사들의 그 침해 사고가 급증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해석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이 장면에서 특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적인 공격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타겟팅되고 있다는 부분을 이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피싱 공격 잘 아시죠, 그렇죠? 네. 낚시하고 그다음에 개인 정보하고 합쳐진. 그런데 스피어 피싱입니다. 그러니까 작살로 이제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작살은 보통 타겟팅을 하지 않습니까? 네, 대표적인 게 이제 고래잡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그 스피어 피싱 같은 이런 그 일반적인 그런 공격 기법도 더 나아가서 타겟팅하는 그런 공격 기법으로 진보되고 있고, 그리고 대상도 매우 이제 사실은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그 인더스트리는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그렇죠? 게임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은행, 뱅킹, 심지어 보안 회사까지. 그렇지만 그 회사들 하나하나가 다 타겟팅 된다는 거죠, 대부분이. 특히 그 어나니머스 같은 이런 그 액티비스트들이 타겟팅하는 그런 그 공격도 굉장히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은 어떤지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사실 우리나라 IT 강국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그 고객군 또 개인도 실제로는 보안과 관련된 솔루션들 대응 잘 하시고 계십니다. 뭐 대표적인 것으로 방어벽 같은 거 설치하시고 계시고, 또 조직 내에서 모의 해킹 1년에 4번도 하시고 6번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성 점검 한 달에 한 번씩 다 하시죠. 그 다음에 그 거래 같은 것은 이제 암호화를 사용을 해서 그 암호화도 고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다 해놓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건 이제 패치 정도만 이제 내가 신경을 써서 하면 나는 이제 보안에 문제 없다라고 이제 고객분들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죠. 근데 아쉽게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트렌드, 그 다음에 그 거버넌스의 계속된 그런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서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잘못된 신념인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방화벽 같은 것은 이제 그 경계 보안의 대표적인 그런 그 솔루션이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DMZ 존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솔루션인데 경계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무거워지고 있다는 게 사실은 또 큰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렇죠. 자, 맞습니다. 스마트폰을 그 개인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개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지금은 조직의 그 시스템, 회사의 그런 그 사내 시스템에 연결이 돼서 업무를 볼 수 있는 BYOD, Bring Your Own Device라고 하죠. 이런 그 트렌드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내에서밖에 인터넷을 못 쓰는 사람이 제가 가져온 스마트폰이
또다시 인터넷의 어떤 한 채널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가진 스마트폰과 저와 제가 사용하는 사내의 PC가 하나의 또 뭔가 루트가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와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디바이스들이 마치 방화벽이 경계하고 있는 그 경계처럼 또 하나 이제 경계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계가 생기는 거죠. 네. 여기에 또 방화벽을 설치를 해야지 될까요? 그건 퀘스천인 것입니다. SSL 같은 그런 그 거래 암호화 잘 적용해서 웬만한 곳은 이제 다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암호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최근에 그 디도스 공격 같은 경우에는 SSL의 서비스 포트를 이용을 해서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암호화는 잘하고 있지만 그 서비스 포트를 공격을 하게 되면 그 서비스 자체가 법에 가용하지 않은 이런 상태로 빠집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솔루션 이것은 정말 일회성이고 단방향적인 그런 솔루션의 그 적용인데요. 해킹은 4차원적으로 이제 네. 해킹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기업에서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여기 이제 보안 관련되신 분들이 되게 많이 청취하고 계시고 질문하고 계시는데, 그럼 이런 것들을 단순히 일회성이 아니라 뭔가 해커들이 전략적으로 지속적으로 한다면 이걸 막으려는 분들도 뭔가 전략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인텔리전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실제로는 우리 그 이제 여기 오프라인 또 온라인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회사 조직에 속해 있을 테고 그 조직은 또 보안에 신경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돌이켜서 조직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동이냐 사후 대응적이냐 아니면 자동화되어 있느냐 사전 예방적이냐. 그래서 실제로 많은 그 조직들이 프로피션트 레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 자동화도 되어 있고 또 사전 예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많은 고객들은 아마도 아쉽게 아주 매우 그 수동적으로 보안을 보시고 또 이벤트가 일어나야지만이 무엇인가 대응하는 이런 그 사후 대응적인 그런 단계에 계시지도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그런 그 법 규제, 또 금융이면은 전자금융거래법 감독 규정, 또 여러 가지 그런 인터넷 그 사업을 하시는 곳은 정보통신망법 등 여러 가지 그런 법 규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이 보안 인텔리전스와 방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보호법의 그 기술적인 안전 조치를 보게 되면 퇴직자라든지 아니면 인사 이동에 따른 어떤 그런 접근 권한의 변경 이런 부분들이 적절한 그 기간 내에 반영이 돼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시장에서 가서 보게 되면 이런 걸 잘 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고객들의 실제를 이제 내면을 보게 되면 아직도 퇴직자 계정 존재하고 며칠 전에 외주 불러서 작업하고 나간 그 사람의 아이디가 쓰여지고 있고 이런 그 상황들을 많이 보거든요. 큰 기업에서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부분들은 자동화하면서 최적화되는 또 인텔리전스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인 것 같고요. 또 뭐 접근 통제 같은 거, 지금 법에서는 분명히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IP 접근 통제를 잘 하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매우 효과적인 그런 그 법 규제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그 IBM의 대응이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대응 방안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IBM도 가운데 이제 사실은 그 핵심이 사실은 IBM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안 인텔리전스를 얘기를 했는데 IBM도 이 인텔리전스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그 액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 10가지 정도 그 실천 과제를 통해서 IBM 내부적으로의 어떤 그런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요. 이 10가지는 사실은 IBM의 그 솔루션과 서비스하고도 또 매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IBM은 사실은 굉장히 좀 굉장히 유니크한 그런 그 회사인 것이 솔루션 가지고 있고 또 서비스 가지고 있고 베스트 프랙티스 얘기하면 IBM이 글로벌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솔루션과 서비스가 IBM 내에서 소화되고 검증된 이런 아마도 유일무이한 그런 기업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그 실천 과제에 대해서 뭐 전체는 쭉 보시면 아시겠고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시던트 관리는 저희 그 9개의 연구소와 또 10개의 보안 운영 센터에서 매일 그런 관리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번의 그 시큐어 서비스 바이 디자인, 즉 설계단에서부터 이 보안에 신경을 쓰십시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진 솔루션들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솔루션들을 베이스로 해서 저희도 예를 들어 저희 웹페이지, 트랜잭션 있는 웹페이지 만들 때 기획 단계에서부터 보안을 적용을 합니다. 네. 그걸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테스트 단계에서 보안 적용하다 보면 처음에 생각했을 때보다 10배, 100배의 비용이 더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9번에 보면 데이터. 사실 이 데이터 부분은 지금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돼서 매우 이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시는 그런 부분인데요. 예, 그 IBM에서도 그런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들 솔루션으로 이제 저희 내부에서 검증하고 외부에 이제 고객 서비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끝으로 부장님께서는 이제 필드에 많은 분들 고객들 만나고 계시잖아요. 예. 요즘 이제 이렇게 만나시면서 고객분들한테 딱 이거 하나만은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다면 뭘까요? 워낙 법 규제와 관련된 그 트렌드가 지금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 법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솔루션들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연히 좋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차원적인 그런 공격에 맞춰서 4차원적으로 생각을 하실 때 그때 실제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건 통합 관점인 것 같습니다. 포인트 솔루션들이 여러 군데 여러 개 이제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전체를 다 커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결여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 대비 투자 대비 이런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IBM 같이 IBM하고 좀 상의를 좀 해봐 주십시오. 그건 뭐냐? IBM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되는 얘기를 할 때는 사실은 그런 프레임워크 같은 부분을 투영을 해서 보게 되면 누락되지 않고 중복되지 않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올해 여러 가지 그런 집행과 관련된 부분들 고민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